친애하는 테라로사 시스터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생각과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공의 그 키워드에서 얘기하면서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강의에 빙산의 그 사진, 빙산의 구조죠.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그 이야기, 성공의 키워드에서 두 번째 강의, 성공의 조건이다. 한때 여러분들 앞에 그 제시한 사진, 그래서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빙산은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4%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물 속에 잠겨져 있는 부분이 96%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우주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굉장히 큽니다. 빛의 속도, 빛이 진행하는 속도가 초속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1초에 그러한 그 속도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속도로 진행을 할 때에 250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우주, 지금 here, now, 지금 여기로부터 이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 펼쳐진 이거를 쭉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본다. 이 우리 우주 공간을 직경을 한번 건너가 본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게 원형이라고 생각할 때 그 직경이 한쪽 끝에서 건너편 끝으로 가는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속도로 250억 년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그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들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쪽 한쪽에서 빛이 진행해서 건너편에 250억 년이 걸려서 도달하는 그 정보는 저쪽에서 받는 그 쪽에서 정보는 250억 년 전의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250억 년을 경과해서 반대편에 도착했다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과거의 모습입니다. 250억 년 전의 모습이 250억 년 후에 도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큰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가 눈으로 식별이 되는 물체, 주로 별들입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은하수라고 하는 걸 보면은 별이 너무나 조밀해서 그거는 대낮에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하얗게만 보입니다. 그런 아주 얼마나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면 밀키웨이입니다. 우유를 쏟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밀키웨이입니다. 우유 길이다 그런 거죠. 밀키웨이. 이 밀키웨이라는 은하계는요, 아주 조그만 겁니다.
이 엄청난 그 직경이 빛의 속도로 250억 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대한 공간에 약 1000억 개가 존재하는 은하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하계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밀키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밀키웨이는 직경이 빛의 속도로 초속 30만 킬로미터 간 빛의 속도로 약 13만 년이 걸립니다. 13만 광년입니다. 빛이 진행하는 데서 우리 그 밀키웨이의 은하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빛이 건너간다 할 때 13만 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 이 13만 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엄청난 공간이죠. 그래도 그것이 250억 년이 걸리는 우주 전체에서는 아주 조그만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밀키웨이 안에 태양계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같은 이렇게 생긴 것이 또 1000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빙산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즉 빛을 발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하는 눈에 식별되는 별들, 천체들이죠. 우주에 있는 천체들, 그것이 이 넓은 우주 공간의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빙산이 그 물 위에 떠 있는 부분, 거기 그림의 석세스라고 그래요. 성공입니다. 성공한 것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거. 아, 이게 성공이구나. 우리가 성공했구나. 요거는요, 전체의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96%는 그 성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물속에 가라앉아서 4%에 성공된 것을 떠받치고 있는 96%에 해당하는 것이 물속에 있어야 4%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빙산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식별되는 물체가 우주 전체 크기의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96%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가 합해서 96%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스위스에 오래 살고 나는 지금 78세인데 거의 40년간을 유럽에서 살았습니다. 우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5세 때 제가 독일에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12년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연세대학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을 약 한 3년 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세대학교 교목을 사임하고 개인 회사에 약 한 2년 반 근무했습니다. 3년이 좀 못 됩니다. 그러면은 12년 독일에 있은 거하고 2년 반 연세대학교 교목이라고 그러면 14년 반 아닙니까? 15년이라고 치고 그 이후서부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보낸 시간이 또 한 30여 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8세인데 그 중에서 28 청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티네이저죠. 티네이저는 19까지니까 19세까지인데 19세를 빼면은 78세에서 18세를 뺀다고 하면은 60년간입니다. 60년간 중에서 거의
35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나는 유럽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게 됐습니다. 그 지금도 뭐 스위스와 독일에 제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주로 독일이죠. 독일과 스위스에서 제 인생의 거의 뭐 절반 정도 세월을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위스라는 선망의 나라, 뭐 동화의 나라, 지상천국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동경의 나라다. 이 지상에서 천국이다. 동화의 나라다. 신비스러운 나라이다. 뭐 이런 거죠. 스위스는 뭐 중립국입니다. 그 주변에 뭐 아주 큰 나라들이 많죠. 우선 뭐 독일이 큰 나라고, 프랑스, 독일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스페인, 또 이탈리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영국,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넓이로 따지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에다가 뭐 강원도 정도 플러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22만 평방킬로미터,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죠. 그런데 주변의 큰 나라들, 뭐 정치적인 세력이 굉장히 강해서 국제 정치에서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강대국들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립을 지키고 독립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군복무를 남자들만 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남자와 똑같이 군복무 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방위, 국가 방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스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참 많은 줄로 알고 있고, 저희가 어제 뭐 금년에 가능하다면은 한 뭐 2주일, 15일 내지 20일 정도, 금년이 아니면은 뭐 한 내년에라도 좀 가까운 장래에 한번 스위스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내가 독일과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지리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유형,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 무슨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그 세 나라,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히 그런 나라에 가서 오랜 동안 머물고 체류했다,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공부를 했느냐, 사업을 했느냐, 거기서 그냥 놀았느냐, 여러 가지 내가 시간을 20년, 30년 보낸 그 시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에 의해서 시간을 내가 무엇으로 채웠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내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스위스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건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 가이드다, 뭐 길을 안내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우리가 계획하든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계획한 바를 실천에 옮겨서 그것이 성공됐다. 눈앞에 성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빙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건요, 4%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공을 가능하기 위해서 96%의 관심과 노력이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4%의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일에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96%의 노력과 관심과 이런 것이 존재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틀린 게 아닙니다. 베토벤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천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99%의 노력이 있을 뿐이고 소질이 있다고 그러면 1%밖에 없는 것이다. 1%의 소질이에요. 나머지 99%는 노력입니다. 그 베토벤이 얘기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베토벤은 저보다 더 심각한 말씀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4%를 위해서 96%의 노력을 한다. 그래도 소질이나 성공이 4%를 차지하고 그 노력이 96%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토벤은 그건 1%다. 노력과 성공과 눈에 보이는 건 1%고 눈에 안 보이는 노력이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99%다. 이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1%냐 4%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96%냐 99%냐 하는 어떤 그런 양적인 구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적인 구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느냐, 뭐 5살 나서 그냥 죽느냐, 어린 영혼들이 그냥 5, 6살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처럼 78세까지 사는 아주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제가 말씀드려서 어느 강의에서 갈라파고스에 가면은요, 거북이가 2억 년 동안 살아있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살아있습니다. 또 단세포 동물 중에 테트라 하이메나라고 하는 그 집신벌레처럼 생긴 거요. 세포 하나입니다. 그거는 4억 년간을 지금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거북이나 그 단세포 동물의 시간, 2억이냐 4억이냐 그 시간은요, 양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그 문제고, 질적으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그런 퀄리티를 가진 시간이냐 그러면 그건 제로입니다. 테트라 하이메나가 4억 년 동안 살아있는 그 시간이요, 질적으로 퀄리티로 따지면 그건 제로입니다. 질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거북이가 2억 년 동안을 갈라파고스에서 산다. 그것도 2억 년이라는 시간이 하나의 양적인 문제입니다. 많다 그겁니다. 길다 그겁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거북이가 1초나 1분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시간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았느냐, 그런 걸 물어볼 때는 그거는 값어치가 없는 시간이 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인간의 수명이 몇 억 년 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다고 그래요. 지금 80세에서 85세입니다. 100세가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수명이 앞으로 더 연장돼서 100년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갈라파고스에서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거북이라든가 그 단세포 테트라 하이메나라든가 이런 존재에 비하면요, 우리의 시간은 짧은 겁니다.
양적으로 생각할 때, 퀀티티로 생각할 때 일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100년이라는 건 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닌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파고스에 있는 몇 억 년 살고 있는 생명체와 우리 인간의 100년을 비교하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100년 가운데서도 똑같은 겁니다. 100세를 살았는데 아무런 값어치 없이 시간만 그냥 갔다. 시간이 100년 지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았다. 이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차르트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36살인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860개의 작곡을 남겼어요. 또 그 이후에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31살에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1200곡이나 되는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쇼팽이라는 사람이 38살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작곡한 피아노 곡, 그 아름다운 거, 그거 피아노 음악의 시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이런 것이 시간을 20년이다, 30년이다 하는 것을 퀄리티로, 어떤 가치가 있는 질적인 그런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시간의 내용을 채우는 거. 근데 시간의 내용을 채우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가 무슨 약속할 때 교수님 시간 있으세요? 내일 저녁에 저희가 저녁을 초대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나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답변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 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있었다 없었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을 때가 없어요. 시간은 그냥 있습니다. 있어서 존재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지면요, 공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어지면 시간이 없어지고요. 시간이 없어지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왜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공간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은 그냥 있는 겁니다. 없어지질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우주가 생성돼서 소멸될 때까지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요, 그거는 우주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겼어요. 대폭발입니다. 빅뱅, 영어로 큰 폭발, 대폭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폭발에 생겼을 때 온도가 섭씨 15조도였어요. 그 섭씨 15조도에서 온도가 하강하는 프로세스가 우주의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절대 온도인 0도 켈빈 제로로 내려오면요, 시간과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137억 년 전에 빅뱅이 터져서 온도가 15조도에서 하강하고 있는 프로세스에서 그 온도가 0도로 내려오면, 절대 온도로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가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졌으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태가 오기 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 그런 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표현하는 데서 고쳐야 될 것은 시간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관심이 있는 데다가 먼저 시간을 부여합니다. 내가 무슨 일에 관심이 있냐? 오늘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내 관심의 그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거기에 할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당신네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관심은요, 오늘 내가 이룩할 수 있는 관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일로 미루든가 모레로 미루든가 오늘 내가 관심 둔 일이 많아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당신네들 만나서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얘기하는 그 관심은 오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일 만납시다. 내일 관심을 두고 왔습니다. 이거지 시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 교수님 저희가 저녁 때 어느 날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관심을 시간에다가 부여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갈라파고스에 사는 생명체처럼 비어있는 시간으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무슨 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갈라파고스에 있는 의미 없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와 다른 거는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무슨 높은 가치로 채울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몇 억 년을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대한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지만 이 100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은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해야 할 과업입니다. 오늘 시간과 인생, 시간과 삶,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